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단원 4차시고요. 해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해류라는 거는요,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크게 나눠서 난류와 한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난류는 따뜻한 물, 한류는 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즉 따뜻한 물이라는 얘기는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지방, 그러니까 적도 지역에서 극지방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는 물을 난류라고 하고, 한류는 반대로 극지방 쪽에서 적도 방향,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이 되겠습니다. 수온 높다 낮다 써놨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따뜻한 물, 여기는 찬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는요, 이제 몇 개 해류들이 있어요.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요, 동안난류, 또 황해난류, 서한연안류, 뭐 이런 북한난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이게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고요. 자, 이게 우리나라 주변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 바닷물이 이제 밑에 쪽에서 오는 물이 있고 위쪽에서 오는 물이 있습니다. 서해안 쪽은 당연히 위쪽에서 막혀 있으니까 물이 없는 거죠. 자,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요 물이, 요 물줄기 중에 일본 앞바다의 쿠르시오 해안을 지나는 이 쿠르시오 해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얘는 당연히 밑에 쪽에서 올라왔으니까 따뜻한 물이겠죠. 이 따뜻한 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게 쿠로시오 해류고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옵니다. 요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가는 게 있고 동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거는 동한난류라고 부르고요. 동한난류. 서쪽으로 가는 거는 황해난류라고 부릅니다. 황해난류. 동한난류나 황해난류는 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붙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동한난류, 황해난류고요. 황해난류가 들어가면은 얘가 들어갔으니까 막힌 곳이잖아요. 어디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 어디로 나오냐면 중국 연안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는 중국 연안류는 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한류에 해당합니다. 자, 황해난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 주변에서는 연안 쪽에서는 연안류가 발생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자, 동안난류는 이렇게 오른쪽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따뜻한 온기를 공급해 주고요. 북한에서는 이 위쪽에서 내려온 찬물이 있습니다. 그 찬물이 이제 북한 한류입니다. 북한 쪽으로 온다고 해서 북한 한류고요. 이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가 만나는 요 강원도 쪽 지점, 이쪽이 물론 겨울에는 좀 밑으로 내려오고요. 여름에는 좀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요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요쪽 부분이 이제 조경수역이라고 해서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요. 여러 종류가 또 이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경수역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자, 기억하실 거 이제 몇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북한난류, 동안난류, 황해난류,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북한난류가 찬물이고 쿠로시오, 동안난류, 황해난류는 다 난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찬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류의 영향,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면요, 해안가들이 물 때문에 따뜻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해안가 지역이 추운 게 아니라 따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찬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찬물이 내려와서 그 찬물의 영향으로 해안가가 원래 기온보다 좀 더 차은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내려오고 따뜻한 물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해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경석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난류, 한류가 만나서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좋은 어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